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원재민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실무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조사 분석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기업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카카오의 비즈니스 내용, 그리고 카카오가 가진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순으로 진행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플랫폼을 형성하여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면 시장을 지향합니다. 이 그림에서 플랫폼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중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확산으로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사용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중 오랜 시간 스마트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를 선정하였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회장은 2006년 11월 29일 아이위랩을 창립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인기에 힘입어 2010년 9월 1일 사명을 아이위랩에서 카카오로 변경합니다. 매출액을 보면 카카오는 2021년 2분기의 매출 1조 3,522억 원, 영업이익 1,62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연결 매출 1조 6,448억 원, 영업이익 2,256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옆 그래프를 통해 카카오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이력입니다. 2010년 3월 18일 지금의 카카오를 있게 해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하루 만에 앱스토어에서 1위 달성 및 3만 명이 가입, 6개월 뒤에는 무려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기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한 이후 게임, 뱅크,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회장은 수익 모델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객에게 절대 유료화를 통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유료화 루머가 퍼질 때도 카카오 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 유료화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를 유료화할 생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수익을 내는지 의문이 듭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게임 회사들은 여기에 입점하여 총 매출의 21%를 카카오톡에 떼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의 마블, 애니팡 등이 그 예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지만 카카오톡은 항상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카오톡 친구가 게임 랭킹에 등록되는 재밌는 시스템으로 카카오톡 게임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게임 회사들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나 유저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보내는 메시지, 이런 서비스 등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왜 카카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은 개인과 개인 또는 그룹을 지어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메신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카카오 게임은 생산자인 카카오에 입점한 게임 회사의 게임 속 랭킹과 카카오톡 친구를 연동하여 보여주고 게임 관련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소비합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는 생산자인 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인 손님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택시를 탑니다. 이렇듯 운영자가 직접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원칙에 따라 제어하며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말 국내에도 아이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아이폰의 폭발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PC 시장 서비스를 과감히 접고 모바일 메신저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문자가 유료 인정, 그리고 무료로 서비스하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왓츠앱이 유료로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미 그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카카오톡의 친구라고 등록됩니다. 갖고 있던 연락처와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어플리케이션 내에 친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한쪽만이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서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카카오도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입니다. 기업 이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다음포털 등 플랫폼 사업과 배달, 헤어샵 예약, 음원 서비스,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 웹툰, 웹소설, 유통 등 앱 사업에도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커지고 그 권한이 강해지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 또 기업 자신의 기책 사유가 있음에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으로 앱과 콘텐츠를 사면 수수료 30%를 무려 30%를 지불해야 하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 즉 플랫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과 사회가 받는 피해가 같이 증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생성되지 못하는 폐쇄적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최근 승자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업 진출 영역이 꽃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미치면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분명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를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 예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칼끝이 스타트업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의 역설은 지난해 타다금지법으로 입증되었는데, 타다금지법은 차량 대여자가 11회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10분에서 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타다는 택시 호출시장에서 쫓겨나고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가했더니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한 타다는 몰락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숨에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설픈 규제를 하며 오히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규제 없이 대기업이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폐쇄적 시장이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조작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하게 자리 잡은 대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다양한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카카오도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 메신저 왓츠앱이 인기를 끌고 있던 상황에서 왓츠앱이 유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카카오는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함으로써 성공가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무료라는 돌파구를 찾지 않고 왓츠앱과 같은 유료 메신저 전략을 채택했다면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하여 획기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확실히 대세가 된 플랫폼 비즈니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해당 플랫폼이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여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만 인더스트리 4.0 실무보고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